저는 세상을 두 종류의 사랑으로 나누어 봅니다. 하나는 고마운 사랑, 또 하나는 더 고마운 사랑. 이 자리에는 제가 더 고마운 분들만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12년 만에 영업을 재개하려고 이러고 서서 보니까 감격도 되고 말도 안 나오고, 제가 12년 전에 이 자리에서 출판기념회 했던 게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제가 옛날에는 아까 영상물 보니까 옛날에는 말을 곧잘 했던 것 같은데 12년 만에 다시 하느라고 좀 틀리는 거 있어서 좀 용서해 주이소. 제가 이 책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지는 진짜로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쓰라고 말하는 출판사 사장님이 오래전부터 저한테 권하셨는데, 저는 한평생 글 쓰고 사는 사람인데 준비가 그동안은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하든 계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책을 쓰게 됐는데, 그 앞에 책을 3권을 냈습니다. 근데 그 3권 낼 때는 제가 코피를 한 번도 안 흘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코피를 5번 쏟았습니다. 지금 책 보시는 거기에 제 코피가 억수로 많이 지금 묻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거는 제가 제 얘기도 아니고 남명 선생이라는 인류의 스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의 스승을 넘어서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은 그 진가를 알아보는데 다 수백 년 걸립니다. 공자님 돌아가시고도 수백 년 걸렸고, 예수님 돌아가시고도 수백 년 걸렸습니다. 우리 인류의 스승 반열에 오르는 분이 제대로 평가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남명 선생님을 감히 쓰려고 하면은 이제 제목에다가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 먼 발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제가 마음으로부터 먼 발치나마 좀 저기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그래도 감히 남명을 거론하는 책이기 때문에 신경이 참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그냥 용기를 내고 한번 내봤습니다. 근데 이 책의 99%를 의지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남명의 오늘은 조옥환이라는 위대한 기업인이 안 계셨다 그러면은 이거는 출발도 안 되는 것입니다. 32년생이신데 지금도 청왕동을 해마다 다녀오실 정도의 어마어마한, 저는 그걸 남명 선생님을 부활시켜야 되겠다는 그 일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정신력과 체력이 다 유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메라가 움직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계십니다. 우리 조옥환 어르신 회장님 계십니다. 그리고 고장 난명이라 손 하나 가지고는 박수 소리가 안 납니다. 조옥환 회장님보다 1살 연상이신데 70년대 후반에 두 어른이 만나가지고 의형제를 맺어서, 그분은 우리나라 동양 철학계의 대학자십니다. 1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중천 김충렬 선생님하고 우리 조옥환 회장님하고 형님하고 하면서 수십 년 동안 나라 전체를 수많은 사람을 만난 결과
남명이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중천 선생님은 원래 원주 분인데 원주에서는 중천 선생님 모시는 게 진짜 원주시의 큰 일입니다. 그 아드님과 며느님이 원주에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뭐 제가 여기서 감사드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걸로 끝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 끊는 것을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이따가 최명길 의원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좀 이따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하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만나서 지금까지 업도 비슷하고, 근데 제 인생의 지혜가 잘생긴 사람 옆에서 사진 찍지 않는다, 조용필 뒤에서 노래 부르지 않는다 하는 건데, 이 최명길하고는 대학 때부터 만나가지고 한평생 제가 고달픕니다. 잘생기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노래도 억수로 잘합니다. 조금 이따 우리 최명길 선생님이 올 건데, 그리고 또 이 권순기 총장님 얘기, 권순기 총장님은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늘 같이 하는데 최명길 의원보다는 조금은 제가 편합니다. 생긴 게 최명길 의원님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겨가지고 저는 우리 총장님하고는 딴 거는 제가 잘 안 되는데 사진은 제가 잘 찍습니다. 총장님 하면 나 보이소. 조명이 없으면 다 됩니다. 글로컬 대학이라고 보도는 보셨지요? 그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글로컬 대학은 그러니까 지금은 지방 대학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권순기 총장님은 서울에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글로컬 대학이 됐다는 얘기는 미국의 서울대학은 워싱턴에 있지 않습니까? 뉴욕. 근데 그 끄트머리에 그 동부의 샌프란시스코 이런데 아주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이 있습니다. 권순기 총장님이 이번에 글로컬 대학을 말하자면 만들어 놓은 것을 계기로 하여 미국의 UCLA 같은 대학이 경상대가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신 우리 권 총장님께 여러분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좀 이따 또 올라올 기회는 이 정도 하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순서인데요. 축하하실 분과 순서는 저자께서 직접 랩인 중에 요청을 드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새뜨가요 했는데 12년 만에 또 하니까 좀 버벅거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강신웅 교수님은 하여튼 남면만 아니라 동양 철학계에 아주 큰 별입니다. 큰 스타입니다. 자, 강신웅 선생님. 짧게 하라고. 예, 반갑습니다. 대만장에서 한 40년 근무했던 강신웅 선생입니다. 오늘 출판하신 최구식 원장하고는 뭐 학교 2중 3중 후배고 또 남명을 같이 좀 공부한 인연으로 제가 자주 만났습니다. 아마 남명에 대해 가지고 유럽에 가서 강의한 사람은 제 혼자 뿐일 겁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내가 실내에서 간 것이 아니고 인물이 잘생겨서 갔습니다. 파리 솔보르 대학에서 내가 남녀결혼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길게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짧게 하겠어요. 예. 약간 화가 납니다만은. 왜 여기 오늘 안 올라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책 제목이 아주 완벽했습니다. 남명
원장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 책장을 어떻게 쓸지 고민했는데 너무 제목 남명 그 발가락 깜짝 놀랐습니다. 먼발치를 탐하다 아주 짙은 견장이 더 있어요. 그리고 이 최우식 원장은 대학 후배이기도 합니다만 이물이 저하고 비슷하여 조금 못생겼죠. 그래서 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선비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논어 아는 편이라는 편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재경공 문정어 공자, 재경공이 공자에게 정치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공자 대활, 공자가 그 대답해서 말하기를 궁군신신 부부자자. 영어로 the king must be king, the minister must be minister, the son, the father must be son and father.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면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에 살아가면서 명분대로 살아라, 자기 직함대로 살아라. 이거 아주 위대한 선비 정신입니다. 지금 세상이 혼탁합니다. 매우 혼탁합니다. 정치고 문화고 가정이고 지금 엉망이 됐습니다. 지금 영국인 외환학자, 의학자들이 한국이 곧 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살리려면은 선비 정신을 가진 사람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선비는 뭐냐? 대의에 따라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안동 우함량 했을 때 장안동자는 학식이 높아요. 학자는 많습니다. 우함량은 학식도 높지만 실천을 합니다. 바로 선비사다. 그래서 우리 최우식 원장 앞으로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동안 한국 선비원 남명 사상을 공부합니다. 저는 남명 조금 했는데 나도 실력이 조금 있어요. 시험점 저보다 못 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 이름 때문에 남명 그 먼발치를 탐하다 이 책명 때문에 이걸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 강의로 달라고 했더니 안 준답니다. 긴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우리 최우식 원장의 날자 더 높이 더 멀리. 시 신경님, 낭송 황혜주. 한 번 날 때마다 내 날개엔 상처가 생겼다. 얼룩이 지고 주름이 잡혔다. 비바람에 찢겨 천둥에 부딪혀 가시에 찔려 불에 태워 때로는 지쳐 모래밭에 쓰러졌지만 더러는 날개 접고 푸석해 엎드렸지만 밤새워 아픔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높은 하늘이 쉼없이 귓가에 내려와 꼬여내고 따사로운 햇살이 귀 속으로 파고들며 간지를 때 별들이 애틋한 눈짓으로 손짓하며 부를 때 아픈 상처는 굽힐 줄 모르는 뜻으로 타오르고 얼룩은 주름은 힘으로 솟구쳤다. 날자 100번을 찢기고 1000번을 곤두박질 치더라도 그리하여 마침내 이렇게 높이 이렇게 멀리 날아올랐다. 아니다. 이곳은 아직도 낮고 아직도 가까운 곳. 날자 더 높이 더 멀리. 백두산에서 한라산이 보이기까지 이 땅에 온 땅심이 날개 시퍼렇게 될 때까지 날자
비바람과 천둥 번개를 가시를 불을 모두 대불고 내 뜨거운 빗줄로 온 나라를 엮으면서 내 힘찬 노래로 온 고을을 채우면서 날자 더 높이 더 멀리. 축하하시는 저는 한혜지의 하였습니다. 비바람과 눈소리 속에서도 꿋꿋이 견뎌내는 생명력을 가진 지리산 자락에서 두메산골과 진주를 왕래하며 이 마을 저 마을 행상 다니시던 어머니와 대쪽 같지만 부드러웠던 아버지 사이에서 최구식은 태어났다. 비록 궁핍한 살림이었지만 금성초, 진주중, 진주고를 거치는 동안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거쳐 조선일보 기자 생활까지 끊임없이 자신을 연마하고 삶의 본질과 국가관에 대한 깊이를 더해갔다. 그 시절 담금질과도 같이 날방을 새며 독파했던 수백 권의 책들이 최구식의 삶을 정렬하는 힘이 되었다. 2002년 국회의장 박관용 홍보수석 비서관으로 발탁되면서 최구식의 정치 행보가 시작되었다. 폭넓은 식견에서 나오는 대중을 설파하는 웅변과 시대를 꿰뚫고 미래를 진단하는 해안으로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현 정권 권력자들께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이 아직 조용합니다. 하지만 별 잘못이 없어서 그런 줄로 화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들께도 말씀드립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오만하게 국민을 내려다보면서 함부로 탕탕 큰소리치고 억지와 오기를 부리고 거짓말도 서슴지 않은 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권력의 소나기에 던지게 하는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남강 하천정비 사업, 유등축제 국가대표 축제 선정,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시작. 진주에 관광객 1000만 명 위치가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상대 약대 유치, 혁신도시 및 LH 통합본사 유치. 혁신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디는 남고 어디는 가는 겁니까? 알맹이는 남고 죽정이만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균형발전이란 대의명분에 따라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혁신도시가 될 것 같아요. 안 하고 싶은 겁니까? 지금까지? 이 국토부 차관께 묻습니다. 차관,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 혁신도시가 될 것 같습니까? LH 본사 일치를 놓고 경남 진주와 전북 전주가 맞서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공사 본사 이전을 두고 전북 전주와 경남 진주 간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LH 본사를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산청세계전통의학 엑스포 집행위원장으로 한의학의 세계화와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였다. 이로 인해 정부로부터 훈장을 수여받았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 혁신도시를 지켜냈고 LH를 유치했습니다. 최고의 혁신도시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1925년에 떠나보내야 했던 도청이 90년 만에 서구청사로 돌아왔다. 초대 서구부지사를 역임하면서 서구대 개발 사업을 위한 크고 작은 밑그림을 그렸다. 오늘 대한민국은 이 위대한 선조들의 피와 땀과 눈물 그리고 목숨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한국성비문화연구원장으로서의 최구식은 처음 출발할 때의 계획보다 더 크게 더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다. 남명 사상으로 한국의 미래를 담아내고 세계 속의 K기업 가정신을 접목시키고자 발돋움하는 중이다.
남명 조식 선생님의 한자치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구시 원장님 출판 기념회를 정말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원장님 축하합니다. 사랑해요. 최구시 원장님의 출판 기념회를 축하드립니다. 파이팅! 조식 원장님의 출판 기념회를 축하드립니다. 최구시 원장님의 출판 기념회를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마이웨이의 가수 윤택입니다. 자, 이번에 최구시 원장님의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파이팅! 네, 아름답고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시민들이 남겨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구식이 제 친구라고 부르겠습니다. 최구식 저자 최구식의 오랜 친구인 최명길입니다. 대학교 친구고요. 기자도 같이 했고 저 친구가 먼저 정치를 시작했지만 저도 20대 때 국회의원이었던 최명길 기자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목소리는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MBC 뉴스 최명길입니다. 이런 말을 느껴지는 게 하십니다. 제가 워싱턴 특파원도 하고 유럽 지사장도 하고 뉴욕, 모스크바 이런 데서 오랫동안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절은 여러분들 믿어지지 않겠지만 MBC 뉴스가 시청률이 무려 30%를 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텔레비전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연세가 50대 이상쯤 계신 분들은 제 모습 혹은 제 목소리를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톡 콘서트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아침 일찍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그 고속 버스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3시간 30분 동안 눈비가 섞인 눈보라가 고속버스 넓은 창을 마구 때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눈보라를 뚫고 달려오는 3시간 30분 동안 내내 창밖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친구 최구식이 지난 10수년간 살아온 삶이 이랬겠구나, 이런 눈보라를 뚫고 왔구나. 그리고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슬픈 그 느낌이 계속 왔던 것은 아까 모두의 최구식 원장이 12년 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꺼냈을 때 그 순간 제가 이 파리에서 MBC 유럽 지사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제 친구의 시간을 가까이서 같이 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 같은 것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펐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주에 도착해서 해가 반짝 뜨는 광경과 함께 진주의 깨끗한 공기를 보면서 저 친구도 지난 12년 동안 힘든 시간을 헤쳐서 눈보라를 헤쳐서 오듯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가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오늘 유행처럼 최구식 원장이 앞으로 무엇을 할지 잘 모르는 척 해야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저는 최구식 원장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책을 내면서 이 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최원종이 살아온 삶이 어떻고 여러분들 물론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저 사실 이 책의 내용은 그 파일로 받아서 쭉 한번 봤고요. 그리고 와서 이제 이 책을 지본으로 보니까 참 디자인도 예쁘고 제목도 아름답고 그리고 이 기자라는 그 직업이 생각하고 글 쓰면서 살아온 거기 때문에 기자 한 사람이 책을 하나를 쓴다는 게 뭐 대단한 것은 아닐 텐데라고 하는 생각을 보통 하기 쉽고 저도 책 쓰고 뭐 출판 기념도 해봤지만 막상 이 내용을 보면서 나도 같이 공부하고 같이 기자했던 사람이 같이 정치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이런 내용의 책을 쓸 수 있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놀랍고 좀 친구지만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사실 그 뭐 기자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사자성어로 좀 잘난 척 좀 하고 싶어서 보소 들춰보고 하는 것들이 아마 흔히 있는 일인데 이렇게 대사상가이며 대성리학자의 발자취를 깊게 따라가서 책으로 적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도 좀 한번 듣고 싶으실 텐데 인간 최구식은 도대체 남명 조식과 무슨 인연이 있는 것인가? 무슨 인연 때문에 그분의 발자취를 쫓기 시작했으며 그 쫓는 과정에서 그대는 무엇을 느꼈는가? 이 얘기를 좀 듣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최구식 원장의 이 답변을 한번 천천히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떤 인연입니까, 두 분이? 제가 이제 2003년에 출마한다고 내려오니까 진주에 오니까 덕산 촌놈이 감히 진주에 와서 국회의원 하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원래 제 뿌리는 도동입니다. 독골 아시지? 상대동 592번지가 제 원뿌리입니다. 제 13대 할아버지 수당 최영경 하는 분이 제 13대 할아버지고 아버지가 12대 종손이니까 이제 제가 직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진주로 오셨어요. 그게 448년 전 일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 집은 서울 사대문 안에 살았습니다. 근데 사대문 안에서 상당히 요새 말로 셀럽이에요, 셀럽. 우리나라의 유명한 명사, 제가 봐서는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당대 권력자들이 다, 자, 우리 함께 지내자, 잘 지내자. 부와 권력과 명예를 함께 누리자 하는데 에이, 난 너희들하고 안 해. 하고는 이 천리 먼 길 진주에 있는 남명 선생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서울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1575년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틀을 잡은 데가 진주 도동입니다. 남명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도동에 살다가 여튼 뭐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는데 형편이 좀 짜치모 덕산에 들어갔다가 뭐 일이 450년 가까이를 살았던 모양입니다. 또 제가 이 독골 사람입니다. 원래. 그리고 남명 선생님은 제자로 말하자면 위대한 제자를 많이 배출한 걸로 그 남명 선생이 되신 겁니다. 근데 그 제자 중에 남명과 관련된 기관 중에 제일 역사적으로 중요한 데가 덕산에 있는 덕천서원인데
덕천서원에 제자 중에는 딱 한 분만 배양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명 선생님하고 딱 한 명만 배양돼 있는데 그분이 바로 제 13대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3대조께서 여기 안 내려오셨으면은 사대문 안에서 내 서울말 보띠나니 이러면서 떵떵거리고 살았을 텐데 남명 선생님이 좋아도 서울에서 그럼 서울 제자 하시면 될 텐데 이까지나 내려오셔가지고 제가 이 촌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종손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버지 비서실장이 제 생에 태어나서 첫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자마자 들은 얘기가 남명하고 수무당 얘기입니다. 제 뼛속에 있는 겁니다. 13대조 때문에 시골 사람 됐다 이런 얘기를 좀 얘기하는 꿀꿀이게 했습니다. 사실 뭐 저도 이렇게 언뜻 그 자료를 봐서 느낍니다만은 수당은 참 인물도 준수하고 어떻게 저렇게 잘생긴 학자가 교석을 뿌리치고 이렇게 시골까지 왔을까 해서 당시 많은 처자들을 울렸다고 하는 그런 전설 같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인물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목소리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수당이 움직이면 달 뜬 날 달보다 더 환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고 목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를 우리 최구식 원장이 그대로 받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살다가 보면은 그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사람한테 느끼는 매력 같은 게 있지만 저는 살면서 정치를 하는데도 그렇고 언론인 생활도 그렇고 뭐 개인적인 연합지간에서도 그렇고 생긴 비주얼보다 오디오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44년 전에 대학 1학년 때 이 친구를 봤을 때 시골 말을 하고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데 목소리가 저렇게 좋구나. 저 사람 참 좋은 유전자를 타고났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고 참 이제 와서 그 얘기를 다시 들으니까 참 기쁘기도 하고 추억을 자극하는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최 원장의 말은 남명을 이제 모든 발자취에서부터 탐하고 공부하기 시작한 것은 13대 그 조상이신 수당 때문에 연이 맺어졌고 그 일 때문에 지금까지 그 정신을 따르면서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다 보면요, 이제 최 원장이 정치를 하던 시절 그리고 뭐 많은 그 업적을 남겼는데 여러분들 저 진주성의 임진란의 3대 저 전승 기념을 하고 있는 진주성 수성 전투를 가정해서 이른바 이제 유등의 전통들이 남아서 이렇게 남강에 유등을 띄우는 어떤 그런 행사가 지금은 굉장히 큰 행사로 자리 잡았는데 그 행사가 국가적 축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우리 최 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또 아까 영상에서 나왔지만은 LH 공사가 통합돼서 진주 혁신도시를 이전하는 과정에 참 많은 곡들이 있었는데 최 원장이 심지어 나중에는 삭발까지 해가면서 여러 가지 정말 강부한 정신력으로 그걸 지켜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책에서 보면은 자신이 지난 그 정치인으로 살아온 세월이나 아니면 문화원장으로서 활동을 해온 그 과정에 남명의 정신 그리고 임진왜란에 대한 그런 깊은 천착, 거기서 나온 지혜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했었다라고 하는 그 글을 썼는데 어떻게 정치를 하는 과정, 지난 살아온 과정이 남명 정신과 임난에 대한 연구의 지혜가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구체적인 사례 같은 거랄까? 어떤 내용들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최 의원님도 해보셨겠지만은 그 국회의원은 검투사입니다. 그 영화 글래디에이터 영화 있잖아요. 그 아레나에서 싸우는 검투사예요. 300명이 근데 옛날에는 총으로부터 힘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런 건 안 되고 지금은 이제 말로 싸웁니다. 말로. 제가 뭐 국회의원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뭐 지역 일도 그러고 뭐 나라 일도 그러고 일을 하는데 저는 전투를 해가지고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최 의원도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말로 싸워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제가 무슨 백이 있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했으면은 그 국회의원 선거를 5번 했는데 공천 딱 한 번 받았습니다. 처음 출마할 때. 그래서 저는 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에서 전투를 하면은 제가 한 번도 안 진 겁니다. 근데 그건 뭐 작은 것만 아니라 아까 그 LH 일괄 이전 같은 거는 그건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전라도에서 제일 큰 도시 전주에 가 있는 토지공사를 뜯어온 겁니다. 요새는 지역 대결로 붙으면은 면사무소 하나 옮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토지공사라는 거대한 기관을 뜯어온 거예요. 무슨 힘으로? 할 때마다 공천 다 날아가는 사람이 무슨 힘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에 논리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이기고 근거가 있는 사람이 근거 없는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말을 이기는 요새는 칼은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연구를 많이 했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진주에서 임진왜란 얘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은 한 번도 안 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임진왜란 전문가가 된 것은 전투를 하다 보니 그리 된 겁니다. 제가 논문 쓰다 그리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원래대로 이 진주가 발전했으면은 왜 그 조선시대 한반도 전체를 놓고 볼 때 가운데는 한양이, 북으로 평양이, 남으로 진주가 가장 중요한 거점 도시다. 진주 빼고 두 도시는 그리 돼 있어요. 한양은 서울이고 평양은 북한의 서울이고 인구도 그렇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2천만이 살고 평양에 300만이 살고 진주를 중심으로 1,000만 명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서울 수도권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서해안을 향하여 부채꼴이 딱 펼쳐져 있는 것 아닙니까? 강화에서 저 밑에 안산 정도까지. 거기 2,200만이 사는데 그럼 우리 진주를 중심으로 하여 남쪽으로 부채살이 펼쳐져야 되는 겁니다. 진해, 마산으로부터 순천, 광양까지 이렇게 쫙 남쪽으로 그래서 한 1,000만 명이 사는 도시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주가.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왜? 도청을 빼앗아. 그 도청이 1896년에 처음 생겼는데 경남도청이 진주로 정해지는 데는 0.1초도 안 걸렸어요. 왜? 1000년 전부터 이름은 달랐지만은 경남의 중심은 진주였던 거예요. 물론 그때는 부산, 울산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러면 그 도청이 있는 상태로 우리나라가 쭉 발전했으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일제가 도청을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1925년에. 일본한테는 우리 한반도에 사는 우리 한민족한테는 북평양 남진주인데 일본한테는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일본한테 제일 중요한 도시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는 끔찍한 도시예요. 진주만 없었으면은
그때 임진왜란 때 조선을 먹을 수 있었는데 해가지고 진주를 어마어마하게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도처가 빼가버린 거예요. 왜 진주를 그렇게 안 좋아하느냐? 임진왜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임진왜란에 남명의 제자 의병장을 중심으로 하여 김시민 장군 이렇게 해가지고 진주성을 얻지 못하는 바람에 전쟁이 다 실패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홍의 장군, 곽재우 장군, 남명의 제자고요. 그분이 이제 저도 살짝 봐서 압니다만 진주 목사 김시민 장군이 진주성을 방한할 때 뒤에서 와서 같이 움직이면서 외적들을 물리쳐 줬기 때문에 이 위대한 땅 진주를 지킬 수 있었고,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충무공 이순신의 활약이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임진왜란의 가장 중요한 이른바 나라를 빼앗기지 않은 채로 견딜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계기는 진주성을 지켰던 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명의 정신, 그 제자들이 펼친 이 당시의 기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애민의 정신이고 백성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같은 것들인데, 당시 조정에 앉아서 혁상공론하던 선조와 성약자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피를 받은 이 최구식 원장이 공부도 하고 앞으로 실천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격려의 박수를 이 대목에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고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남명 조식 선생이 굉장히 간결한 문체로 글을 썼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많이 있던데, 그 학풍 같은 거를 이어받은 게 아닌가 하는 정도로 글을 아주 간결하게 잘 썼어요. 그러니까 문장으로서도 아름답고, 아이들한테도 한번 가져가서 이거 읽어보면 네 글 쓰는 능력을 높이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한번 책도 권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 친구기도 해서 너무 잘 알고, 정말 조선일보 기자 시절에 정말 스타, 정말 엘리트 언론사의 최고 스타 기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004년에 정치를 시작해서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을 하는 8년 동안도 정말 이제 조선 재선인들이 저렇게 목소리를 낼 수가 있구나 할 정도로 굉장한 스타 정치인이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것까지 이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디도스 사건에 대한 얘기 있었습니다. 2011년에 오세훈 시장이 갑자기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제 출마를 한 서울시 보궐선거인데요. 그 선거 때 무슨 젊은 친구들이 장난 삼아서 하듯이 이렇게 한 것이 무슨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을 해서 투표소를 잘 찾지 못하도록 하는 이상한 짓을 했다. 이것이 굉장히 의도된, 그리고 작당을 해가지고 투표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음모였다라고 하는,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에 휘말려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 시작됐고, 그 이후로 사실 지난 12년간 시간이 그때 시작된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그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저도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저는 그때 MBC의 파리 지사장으로 파리에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제 친구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걸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이런 시간이 아니면 정말 풀어놓을 수 없는 그 분노의 밤들을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회상하고 싶지 않을지 모르지만 간략하게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우리 최구식을 사랑해서 오신 분들한테 한번 좀 간략하게 펼쳐 보여주는 게 어떨까요? 예,
12년 딱 15일 됐네요. 2011년 12월 1일 날 시작이 됐거든요. 이건 분노라기보다 허탈하죠. 그거는 이게 뭔가 하면은 지금 적절하게 요약을 하셨지만은 선거에 이기려고 투표소를 못 찾게 해가지고 선거에 이기려고 생각을 해서 투표소를 어떻게 못 찾느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투표소 찾기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직까지 본 적은 없어요. 전산실 직원들이 뭐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투표소는 집 앞에 있잖아요. 지난번 투표했던데 그대로 있고 집집마다 오는 투표 통지표에 다 나오고 모르면 동사무소 전화하면 되는데 그걸 투표소를 찾으려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투표소 찾기 기능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북한 해커 부대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디도스 공격을 하라고 27살 먹는 제 비서한테 지시했다 하는 그게 제 혐의입니다. 근데 투표소를 못 찾게 하는 부정선거 사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독재국가라도 투표를 안 하면 안 했지. 투표를 하는데 북한은 투표소를 백두산 천지에 갖다 놓습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상식으로 말이 안 되니까 이걸 디도스가 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디도스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마치 무슨 흉악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이렇게 몰아붙인 거예요. 방송 기자님을 하셨지만은 그때 진주에 있는 내가 집에 갈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누나집에 그 유곡동에 뭐 그리 가 있고 했는데 거기 카메라 기자가 와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왜 흉악한 범죄자 뭐 그거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당해서가 아니라 나랑 아주 절들어 돈을 먹었다고 얘기를 하면은 억울해야 하지만은 그건 국민을 속인 건 국민을 우습게 본 건 아닌 거예요. 왜? 돈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하지만은 디도스 사건이라는 건 사건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건을 가지고 특검을 하면서 20억을 썼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12월 1일 날 오전 9시에 제 운전했던 친구 27살짜리를 잡았어요. 그날 오후에 처음에 잡았을 때는 경찰에서 그때 그 검찰 수사권 갈등이 크게 치달아 있을 때인데 자 경찰이 야 우리도 이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걸 자랑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환호하면서 했는데 오후에 에이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리 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짜 뉴스, 그러니까 이거는 땅 위에 서 있으면 이 사람이 땅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는 길이 거꾸로 가고 더러운 데 갈지 모르지만은 이 사건은 땅 위에 서는 게 아니고 물구나무를 서서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 사건을 걔들 불러가지고 꿀밤 때리면서 야 이놈들아 정신 좀 차려라. 그게 뭔 짓이고 이러면 될 걸 가지고 걔들을 형을 몇 년씩 살게 하고 그게 무슨 일이라고. 대사건은 그걸 국기불란 사건이라고 규정한 분이 대통령이 됐는데 대사건이라고 주장한다고 대사건이 되는 게 아닙니다. 대결과가 있어야 대사건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9.11 그라운드 제로 현장이 있으니 9.11이 대사건이고 300명의 희생자가 있으니 세월호가 대사건인 것이지 투표소를 못 찾아서 투표 못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대사건이라고 말해도 저는 받아들이고 절들어
해서 사형을 당해야 된다고 말해도 받아들입니다. 근데 디도스 그거 했다고 투표소를 못 찾아 투표를 못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 황당무계한 헛소리, 이게 남명 선생께서 그렇게 배격했던 헛소리, 말싸움 이런 겁니다. 이게. 저는 정치부 기자를 쭉 했고 당시에 이제 정치부장을 마치고 외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요약하면 MB 정부의 끝무렵에 새로 떠오르는 그 여권의 실력자와 이미 권력에 썰물에 쓴 권력 간의 갈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권력이 등장하는 과정에 하나의 어떤 자기들이 이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하는 어떤 그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고리로 쓰였던 것이고, 그거에 참 얼토당토하지 않은 논리로 휘말려들어가지고 이 고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사건을 만들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을 만든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바보거나 그 사람들이 나쁘거나 한 거예요. 저는 제 때가 오면은 이건 반드시 밝힐 겁니다. 이거는 이런 가짜 뉴스를 가지고 나라 전체를 이렇게 다른 걸로 절 공격해가지고 그리 하면 되는데, 이거는 국민 여러분을 완전히 바보 천치로 여기고 만든 날조한 사건이에요. 최 원장은 그 이후에도 2017년에도 얼토당토하는 사건에 또 휘말려서 또 재판을 받고 하는 일을 겪었기 때문에 사실 지난 12년간의 최구식이 겪은 어떤 인생에서의 어떤 고초, 고난의 연속이라고 하는 게 정말 삶이 고통의 바다구나 하는 걸 아마 절감하면서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 안에 다 이런 내용들이 스며 있으니까 어떻게 이걸 견뎌왔는지 한번 같이 느껴보는 어떤 시간들을 댁에 가서 한번 찬찬히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책 내용 중에 정말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저도 비슷한 저는 MBC에서 28년 동안 기자를 하고 그걸 마치면서 이제 그 국회에 가게 됐는데, 여러 가지 이 사람이 그 살아온 경력이라든지 그 삶이 이런 고초를 겪고도 직업을 떠난 지 처녀 때 이후에 결혼하고 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떠나있던 직업에 다시 돌아가서 일을 해야만 가게가 꾸려질 정도로 그렇게 청렴하게 살았던 것인가 라고 하는 게 놀라울 정도인데, 정말 아내가 다시 간호사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럴 정도로 집에 가게 운영이 그렇게 힘들었던 겁니까? 그렇게 청렴하게 살았어요? 그런 것도 물어봅니까? 집사람이 간호사인데 환갑년 가까이 돼가지고 저는 평생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환갑년 다 돼가지고 취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단 간호사로 5년 동안 주말부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까지 여기 간호사님도 계시는데 너무하더만 이게 월급을 그리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요새 제가 나무 직업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나마 안 하면은 안 되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일 앞에 앉아계신데 부끄러워서 그냥 눈물을 흘리시는 것인지 손수건으로 면신 눈을 닦으시는데, 하여튼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저는 한평생 일하고 재미나게 했으니 모르겠는데, 저는 제 집사람하고 애들도 저하고 똑같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좀 미안은 하더라고요. 근데 반포 미도 아파트 한때 30억까지 올라가더라고. 그걸 제가
2003년에 출마하기로 결심하고 집을 팔고 왔거든요. 집을 판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절대로 미쳤다는 거예요. 집을 왜 파냐고. 내려가 전세 살면 되지. 그때 아니 내가 진주에 가서 진주 어른들한테 표를 달라고 그럴 건데 운명을 맡겨달라고 말할 참인데 나는 반포 미도 아파트에 집이 있고 그러면 되나 말이야. 그래서 팔고 내려왔는데 팔고 내려온 뒤에 몇십억 올라가다 사니까 집사람 심사가 복잡한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다시 해도 지금은 이제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만 450년 전에 그 선조 수호당과 행동하는 양태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역시 그 조상의 이 사람이 그렇게 산 사람이고요. 오로지 정말 지역에 봉사를 하고 정말 명분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원칙으로 살았다는 걸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이기도 하고 동료이기도 하고 한 이유로 이 자리에 달려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얘기를 꼭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대학 때 만났을 때부터 느낀 건데 이 저음의 목소리로 늘 무게잡으면서 말을 하길래 저 친구 참 세상 힘들게 사네. 무게 엄청 잡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힘들고 무게 나가는 어떤 그런 명제들을 머리에 이고 굉장히 또벅또벅 가는 거지만 굉장히 어깨에 큰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좀 얘기를 친구로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좀 가뿐 살 수 없을까? 좀 앞으로 생각하는 남은 삶에 대한 부정은 어떤 겁니까? 저는 억수로 가뿐 삽니다. 저는 하나도 모르는 거 없습니다. 길이 다를 뿐이지요. 하여튼 저는 제 처음 선생님이자 영원한 선생님 하여튼 저는 이때 남명 선생은 어떻게 하셨을까? 수당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방법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책 내용이 워낙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는 게 많이 있고 이 책도 미리 구해서 보고 여기 와서 일찍 오셔서 이 저자한테 묻고 싶은 것도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여기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직접 이 자리에 세 분을 자리로 모셔서 짧게 우리 최무식 저자에게 정말 묻고 싶은 게 어떤 건지 또 이 책을 미리 살짝 보면서 느꼈던 느낌이 어떤 건지를 짧게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합니다. 어떤 분들 미리 와서 세 분이군요. 미리 올라오시죠. 올라오고 계신데요. 청년 대표 이찬홍님, 여성 대표 서이도님, 중년 대표 백종선님이 무대 위로 올라오셨어요. 함께 시민 대표로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저자와 함께 그리고 저자의 친구와 함께 아주 솔직하게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요. 자, 세 분 시민 대표로 나오신 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자기 소개를 좀 먼저 주시죠. 네, 저는 소상공인이죠. 영원한 동반자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남의 정신을 전달을 많이 해주고 있는 공간 설계부터 그리고 창업의 모든 것을 도와주고 있는 지원컴퍼니의 대표 이찬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진주에서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 사업을 하고 있는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양성을 위해서 사단법인 한국 반려동물 산업협회 이사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성함이 서이도입니다.
지구 서부 경남이죠. 4개시 8개 군에 로타리, 국회 로타리 총재를 연임한 백종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이렇게 일찍 오셔가지고 뭐 책도 둘러보시고 꼭 여쭤볼 게 있다고 해서 이 자리에 모신 건데요. 우선 어디 이찬홍님부터 한번 우리 저자에게 궁금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먼저 여쭤보시죠. 네, 오늘 제가 조금 일찍 왔었습니다. 한 시쯤에 와서 미리 분위기도 좀 보고 그리고 또 원장님하고 인사도 좀 드리고 했었는데 미리 와서 책을 조금 읽어보면서 난민정신에 대한 고민도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책을 통해가지고 조금 더 난민정신에 대해서 좀 깊게 알고 되게 알게 된 것 같아서 한편은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은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적어서 왔는데 남면 선생님을 알게 된 이유로 그 책과 접한 이유로 저희가 실용과 실천을 강조하신 남면 정신이 오늘날 기업가 정신을 이어져서 진주하면도 기업가 정신 본토로 많이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이 많이 탄생한 배경이 있지만 정작 이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젊은 친구들이 취업하기 힘든 구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면의 기업가 정신과 진주의 현 주소를 관통하는 원장님에게 한번 견해와 연구를 좀 듣고 싶습니다. 대답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새 진주가 기업가 정신의 수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도시마다 자기가 뭐 어디의 메카다 이렇게 주장하는 도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이 뭐 또 자가 발전이지 하는데 진주 기업가 정신의 수도는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자가 발전한 게 아닙니다. 한국경영학회라고 회원이 한 8,000명 되는 우리나라 최고의 경영학자들이 모인 가장 권위 있고 큰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선포한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건 2014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건 뭐 우리 다른 도시가 뭐 우리는 뭐다라고 말하는 자가 발전하고는 영 다르다는 것을 이건 제3자가 이런 제3자도 그냥 제3자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권위 있는 기관에서 명명해 주는 거다 하는 겁니다. 진주에서 4대 글로벌 기업 창업자들이 탄생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근데 물론 그 사실로부터 출발했는데 진주는 남명 제자들이 사는 데입니다. 백성들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근심하고 관심 가지고 했던 유일한 학자가 남명입니다. 근데 남명의 제자들은 남명을 성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의 유학자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있다가 20세기 초반에 외국에서 유럽에서 근대 자본주의 비즈니스가 전파되면서 마치 비유하면은 진주라는 이 공간에 남명의 말씀이 400년 동안 천둥처럼 울려 퍼지면서 수증기 말고 유증기라고 기름 유증기가 이 진주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근대 자본주의라는 게 이 진주에 전파되면서 성냥을 하나 붙인 것 같은 효과가 있어가지고 대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또 진주가 뿌리 산단의 메카, 뿌리 산업의 메카라는 말씀도 들어보셨지요. 그것도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산자부에서 하는 얘기예요. 대동호흡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 원래부터 진주에 그런 비즈니스가 있었던 겁니다. 농업 시대에 혁신의 제1상징이 보입니다. 농업은 물로 하는 거니까 물을 사람이 말하자면 만질 수 있는 장치가 보인데 보가 제일 처음
발명되고 한 것이 남명 계시던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DNA가 진주에 있는 거지요. 그 진주는 북평양 남진주란 말도 있고 한 것처럼 GDP가 우리나라의 GDP가 있고 각 기초단체별로 GRDP라고 있습니다. 위전해가지고 전국에 1등이 되고 진주에 이런 청년 재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되는데 요새 그러지 못하지요. 이거 미안합니다. 근데 원래 진주는 기업가 정신을 쓸 겁니다. 네, 서희도 궁금한 거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원래 이제 고향은 부산인데 진주에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서 진주에 좀 정이 많이 든 여성 중 한 명입니다. 여성 기업가로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주의 여성 친화도시 지정을 받았을 때 굉장히 기뻤어요. 근데 이 여성 친화도시 지정 전과 후를 전혀 느끼지 못했던 부분이 뭐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안흥대 흉기 살인 사건이나 최근에 있었던 편의점 흉기 살인 사건처럼 이런 흉악 범죄가 남명의 사상이 깊은 이 진주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많이 부끄럽고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이제 진주가 지금 표방하고 있는 교육문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지금 이런 진주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혹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당연히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저도 제가 옛날에 저 서울에서 뭐 언론계 있을 때나 제가 국회의원 할 때나 진주가 여러 가지 곡절로 좀 잘 살지 못하는 도시지만은 위대한 조상과 전통을 가진, 말하자면 가난해졌지만은 기품 있는 귀부인, 귀족의 그런 풍모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자랑스럽게 제가 진주라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요새는 무슨 이상한 사건 나오면 늘 진주가 나오고 해가지고 참 부끄럽고 뭐 이런데, 하여튼 뭐 그런 도시로 이제 같이 만들어야지요. 미안합니다. 우리 최우식 원장님의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죠? 여러분들 그런 것 같죠? 네, 박수 좀 보내주세요. 키가 굉장히 크신 우리 백종선 선생님, 어떤 점이 궁금합니까? 이 책을. 제가 어제 K기업가 수도 청년 포럼이라는 진주시에서 행사하는 것을 제가 한번 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남명 선생님의 개인 사상을 또 알게 됐고, 또 남명 선생님의 시작으로부터 우리 임진환 때 진주 대첩과 또 그리고 우리 기업의 수도가 진주라는 것을 저는 이제 정확하게 진주 시민으로서 조금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더 좀 깊이 있게 가려고 하고 있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그 행사장에서 좀 엉뚱한 생각을 사실 한번 해봤어요. 정말 우리 이벤트적인 사항을 우리 남명 선생님께서는 정말 과학을 위해서 우리가 학문에 매진하고 또 우리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구해내시고 또 가장으로서 역할을 굉장히 아마 소홀하지 않을까. 제 또한 로타리 존재를 하면서 한 3년 정도 고생했는데 집에는 항상 뭐 새벽 2시, 3시, 1시 이렇게 들어가서 봉사활동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대에 우리는 대부분 누군가가 남편, 아내, 부모 등 다양한 자리에서 삶의 무게를 끼어내고 있는데 저자께서는 아들, 남편, 아버지 역할 중에서 언제가 가장 좋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신문 기자를 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는
있는 대로 다 지르고 합니다. 큰 소리 치는데 여기는 집사람도 있고 아들도 있고 해서 바로 확인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참 그 전에 어제 K기업가 정신 시작은 아까 말한 경영학교에서 했지만은 시작만 하고 유야무야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게 진주가 기업가 정신의 수도라는 것은 지금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조규일 진주시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지도자, 진짜로 일솜씨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시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분도 남명의 13최손이라. 그래서 아까 바쁜 일이 있어서 다녀가셨는데 하여튼 진주의 이 이름을 이렇게 전 세계로 알려주는 우리 조규일 진주시장님께 여러분 박수 한번. 없으면 제가 대충 말하겠는데 마누라하고 새끼하고 많이 보고 있는데 제가 거짓말은 못하겠고 그거는 제가 진짜로 잘 못했습니다. 아들 두 놈 크는데 제가 10번을 못 알아준 것 같아요. 합쳐가지고 미안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딴 짓 안 하고 남편 발짓 따라다닌다고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 아버지 12대 종손으로 한평생 고단하게 사셨던 아버지는 무학입니다. 어머니도 무학이고 그래서 한평생 말하자면은 남명의 12대 종손이지만은 도시 빈민이라 도시 빈민.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교육 때문에 진주에 전학을 와서 제가 진주 서울이 살았는데 제가 대학 입시를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입시를. 제가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우리 집안 전체가 이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누님 두 분은 중학교도 못 가고 오로지 나만 보고 있는데 내가 중학교 들어가서 ABCD를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내 중학교 입학하고 나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시를 하면 우리 집안 전체가 그냥 뭉개져 버리는 거예요. 서울에서 그때 9시간 고속버스 타고 내려오는데 차가 절벽에서 그냥 굴러내렸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야속하게도 차가 그냥 안전하게 진주에 도착했어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무슨 불호령이 날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내 아버지 말씀이 구시가 수고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이게 지금까지 제가 60몇 년 동안 들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저한테 위대한 격려가 되는 힘이 되는 소리였어요. 사람의 말 중에 격려의 말보다 더 큰 것이 없구나. 그래서 나도 사람들한테 힘이 되는 격려의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 결심하고 제가 한평생 살긴 사는데 잘 안 돼가지고 미안합니다. 저는 아들 노릇이 제일 좋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건 돌아가셔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자신있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여튼 오늘 이 프로에서 오신 세 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 질문의 수준이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회의에서 나오는 질문 수준이어서 참 진주의 수준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이런 데 와서 좀 어찌 보면 재밌기도 하고 좀 지루하기도 한 얘기를 쭉 들으면서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참 이 얘기 좀 최구식 원장한테 나는 이건 꼭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딱 한 번만 누구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혹시? 깜깜하니까 손 드시는 분이 있어도 잘 보이지만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입장 곤란하게 만들라. 아니 제가
제가 이렇게 하는 건 기회는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손 드시는 분이 없어서 시간도 쫓기고 있고 여러 가지 네, 한 분 짧게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2002년 월드컵을 나갔을 때 월드컵 때 속공 요기 선수로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속공 요기 선수 세계에서 별난 사람 2002년 월드컵에서도 유명했지만은 저는 91년도 71년도 월남 파병전에서 공산주의와 싸우다가 한쪽 심장을 적출했습니다. 그 고통 오직할까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당해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국가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대하신 우리 최구식 의원님을 찾았습니다. 한번 뚫어져 달라고. 그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마치 억울합니까?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이제 오해했습니다. 호랑이보다 무서운 게 꽃감이잖아요. 꽃감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저렇게 훌륭하신 어른을 내가 오해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그래,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또는 27살짜리 비서 이야기를 오늘 와서 듣는데 그분이 디도서가 뭔지 저도 몰라요. 어쨌든 제도 아닌 죄를 만들어가지고 저분 훌륭한 저는 정치인을 10몇 년을 저렇게 정말 피 터지도록 지켜보실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해했다는 부분이 뭔 줄 아세요? 저는 합천이 고향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다면 제 군에 안 갔습니다. 유희창 씨 아들만 안 보냈으면 괜찮은데 자기 친척도 안 보냈잖아요. 그는 나쁜 사람이 됐어요. 그분을 또 찾아갔습니다. 갔더만은 진주서 왔다니까 무시합니다. 왜 왔어요? 내가 바빠요. 맨날 바쁩니까? 그 다음에 몇 분을 가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맨날 바쁘세요. 언젠가는 당신이 나한테 무릎 꿇고 빌 날이 올 것이다. 하순봉 씨가 누굽니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하순봉 의원이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은요. 선생님 조금만 여러분들이 다 듣고 계시 내용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최 원장한테 묻고 싶은 것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출판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정말 큰일 한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역시 질문이 아니고 격려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 이 정도로 마치면서요. 여러분들 뭐 궁금한 것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아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책이 워낙 잘 써진 책입니다. 글도 아름답고 해서 꼭 가서 한 번씩 읽으시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남명은 무엇이며 이게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꼭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가족들 특히 자녀들한테 꼭 한번 읽어보라고 좀 권해 주셨으면 한다는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콘서트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신 분들이시죠?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저자이신 최구식 원장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세상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 더 늘려야 되겠습니다. 고마운 사람, 더 고마운 사람. 세 번째는 억수로 고마운 분. 시간이 흘렀는데 이 자리를 지키고 계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 모시고 우리 조국관 어르신은 앞으로 건강하게 20년은 더 사셔야 됩니다. 제가 책에다가도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위대한 기업인은 이 어른이 사옥을 가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돈은 많이 버셨을 겁니다. 사옥은 60년대 김두한 드라마 할 때 거기 그걸로 쓰는 무대로 쓰면 되는 정도의 사옥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운수 회사가 그걸 다 남명한테 이어른이 안 계셨으면 남명일은 오늘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올라오십시오. 예, 그러면 하여튼 뭐 이렇게 하시니까 그 지도에 따라서 제가 남명 선생 먼 발자취나마 그리고 탐이나마 내게 된 것입니다. 남명이 나라의 중심 사상이 되는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그 지긋지긋하게 보시는 끔찍한 헛소리 대잔치는 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남명 사상이 우리나라의 중심 사상이 되는 날부터 우리가 세계를 문명으로 이끄는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고맙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세상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 더 늘려야 되겠습니다. 고마운 사람, 더 고마운 사람. 세 번째는 억수로 고마운 분들. 시간이 흘렀는데 이 자리를 지키고 계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어른들 모시고 우리 조국관 어르신은 앞으로 건강하게 20년은 더 사셔야 됩니다. 제가 책에다가도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위대한 기업인은 이 어른이 사옥을 가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돈은 많이 버셨을 겁니다. 사옥은 60년대 김두한 드라마 할 때 거기 그걸로 쓰는 무대로 쓰면 되는 정도의 사옥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운수 회사가 그걸 다 남명한테 이 어른이 안 계셨으면 남명일은 오늘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올라오십시오. 예, 그러면 하여튼 뭐 이렇게 하시니까 그 지도에 따라서 제가 남명 선생 먼 발자취나마 그리고 탐이나마 내게 된 것입니다. 남명이 나라의 중심 사상이 되는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그 지긋지긋하게 보시는 끔찍한 헛소리 대잔치는 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남명 사상이 우리나라의 중심 사상이 되는 날부터 우리가 세계를 문명으로 이끄는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고맙습니다. 이한결 정말 선수 씨.
필요했는데 기쁜